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기존 지갑에 있던 파일을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했을 때 논란이 될까요? 이게 이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습니다. 파이코인 한국 모더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이번 시간은 한번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 돼서 내 지갑에 들어오게끔 되죠. 락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의 파이코인 쓰는 거는 자유예요. 누가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파이코인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해도 되는 행동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공유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지갑이 국기게임 비구 입력으로 해킹될까 불안하여 P2P로 모은 파일을 와이프 지갑으로 이동을 시켰다. 메모란에 해킹 위험 와이프 월렛 이동이라고 기록을 했고, 가족 간에도 주고받지 말라고 하던데 문제가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가족 간에도 주고받지 말라는 이 얘기가 이따가 나오는 그런 우려사항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모더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여러분들 판단해보세요. 일단 국기게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된다 했는데, 국기게임은 여러분들 비밀구조를 탈취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지난번에 마반장님이 밝혀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송에 관련한 것은 코어팀에서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 번 이동을 이상 거래로 포착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한 것은 이상 거래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상 거래로 포착할지 안 할지 여기서 정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확률이 매우 낮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킹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단어이고, 해킹이 아닌 탈취로 표현을 바란다 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비밀구조를 탈취가 맞는데 1번하고 4번은 현재 영상에선 크게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2번과 3번에 대한 내용이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비밀구조를 탈취로 인해 가지고 내 지갑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지갑이 원래 내가 KYC 인증을 받아서 들어왔던 또는 들어올 예정인, 그리고 들어오는 지갑 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갑인데, 비밀구조리 누출이 된 것 같아서 B라는 지갑을 새로 생성해서 일로 옮기는 행위. 근데 이 옮기는 행위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B를 만들어서 옮기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부인의 지갑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외부인의 지갑. 뭐 그거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 지갑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다가 약간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이 파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물품 거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예요. 현금 거래 따로, 그다음 물품 거래 따로 이 구분을 지을게요. 요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한번 그 다음에 보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라든지 물품 구매 판매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요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파이로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예시예요. 자, 바람직이 아니라 바람직한 예시.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여기 케바케라고 돼 있는 얘네들은 때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는데, NFT라든지 오픈시나 뭐 에덴마켓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플러스 뭐다? 금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뭐 요런 것들은 활용이 가능하던데, 금은 다이아몬드도 여러분들이 그냥 현물, 크립토가 아닌 우리가 금과 관련된 뭐 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이런 게 아닌 그런 진짜 자체의 금괴라든지 금목걸이라든지 금반지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종류,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제한되면서 아예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기프트 카드라든지 도박 복권, 그 다음에 대출 법정화폐, 나중에 내가 돈 얼마 주겠다라고 해서 약간 차용증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마땡이나 불법 무기 뭐 이런 것들 안 된다고 돼 있고, 기타 암호화폐, 그 다음에
피아트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현지 화폐라든지 아니면 코인 같은 걸로 바꾸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품목들이에요. 제한됨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좀 빗대어 봤을 때는 요런 내용이 살짝 애매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자, A군은 빨리 마그가 되었고 규정 같은 거 필요 없고 현금으로 파일을 싸게 모아서 100만 파일을 획득을 했어요. B양은 A군을 보면 자괴감이 들지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폰을 100대 사서 파이로 수합을 해서 20만 파이를 획득을 했어요. 자, C군은 파이의 가치를 일찍 알고 100서 100번 읽고 지인들 술 사주면 설득해서 어닝팀 한 명 한 명 열심히 모았고 철저히 규정을 지켰지만 그동안 KYC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파이를 모으지 못했어요. 늦게 KYC가 통과해서 마그까지 받았지만 마그된 파이 양이 6천 파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태 채굴한 파이도 5만 파이 포인트라 이 2차 마그 받아도 A군 B 양에 비하면 너무 적다. 잣같다. 누구보다 열심히 파이를 위해 열정을 바쳤는데 A군과 B양을 보면 C와 잣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핀트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A군과 B양은 돈이라는 약간의 리스크를 썼고 C군은 그렇진 않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사실 B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법이라 가능은 해.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거 판매하는 가전제품이잖아요. 판매를 해서 내가 뭔가 차익 실현을 했고 이게 이전에 아마 모더분들이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신발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원래 정가 뭐 20만원짜리 나이키 신발이라고 치면요. 이 나이키 신발을 처음에 누가 500파이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파이를 더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800파이에 팔았어. 800파이에 그 신발을 다시 팔았어요. 리셀.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했더니 요거 파이의 가치는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는 거 뭐 나름 저는 이게 편법이라고 생각해요. 순수하게 내가 휴대폰을 사려고 이렇게 필요해 샀다가 나 필요 없네 그러고 팔았다가 또 샀다가 필요 없다 했다가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들끓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막 20번, 30번, 100번씩 거래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들 파이를 좀 더 모으기 위한 차익 실현의 이런 느낌처럼 하는 분들이 이제 B양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편법이긴 하나 이걸 문제라고 삼을 수는 없어요. 그쵸? C군 역시도 당연히 이게 문제는 안 되고요. 다만 A군 같은 경우에 규정이 필요 없고 현금으로 파이를 세게 모아서 100만 파이를 획득했다. 사실 여기서 약간 또잉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는 요게 파일을 다른 지갑으로 옮겼을 때의 논란인데 갑자기 이걸 왜 설명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는 거는 B양이나 A, C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 C군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순서에 들어오는 건데 자 B양이 다른 데 지갑에 이렇게 옮겼다가 다시 받고 이런 거에서 솔직히 명분을 남겨놨으면은 이거는 그냥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P2P 거래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A군 같은 경우는 현금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A하고 B가 거래를 해. 근데 아이폰 거래가 아니라 나는 A가 이제 B라는 사람이 파이가 좀 이제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폰을 좀 해서 가지고 있어 20만 파이를 가지고 있는데 야 내가 10만 파이 너한테 살게 대신에 아이폰으로 거래했다고 해. 오케이 내가 전송해줄게. 10만 파이 또로롱 전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현금으로 띡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메모할 때는 아이폰 구매 라고 쓰면 사실 할 말 없어요. 증거가 있나요?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대놓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대놓고 이렇게 하면 개나소나 다 이렇게 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개나소나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정말 재수에 온 붙어서 재수 더럽게 없어서 만약에 걸렸어. 자 이러면 동결 처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현금 거래를 하는 분들은 또는 P2P 거래를 해서 편법을 쓰는 분들은 편법 이거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름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 중에는 현금 거래로 암흑 거래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코어팀에서 현금 거래 동결시키지 않는 이유라고 해서 하나 올라온 건 현금 거래나 타 암호화폐 거래 1번하고 2번은 규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그쵸? 규정 위반이라고 반드시 계정 동결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계정 동결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 가지고 할 얘기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결해야 되는 이유 해가지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현타가 올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도 그 행위상의 당장에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진 않아요. 단순히 한두 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이게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각자 알아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각자 알아서 감당하는 순간이 되면은 당연히 코어팀을 욕을 하겠죠. 왜? 그냥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니네들이 열어놓은 게 잘못이지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긴 현실이긴 해요. 그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다른 프로젝트들,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도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이런 정책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라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데 현금 거래 다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 그게 문제라는 건데 사실 내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사실 규정이나 그런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져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가족 간 송금 문의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대두됐던 건 가족 간 송금 문의인데, 자, 와이프 계정에 있는 파이, 제 지갑으로 옮겨도 상관없을까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옮겨서 이상 없이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모더님이 답변한 걸로는 충분히 이게 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의 의견, 실제로 옮긴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옮겼는데 아무 이상 없다, 원하는 바다, 수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되냐, 1000개 이상 옮겼다, 2번. 저도 옮기려고 했다가 메인넷 되고 나서 옮기려고요. 올 연말쯤에 메인넷 뜨면 마음대로 옮겨도 됩니다. 테스트 넷이라서 규제가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찜찜하다. 폐쇄형에선 가족 간에 파이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픈 후에 옮기는 게 좋다. 부득이 옮겨야 된다고 하면은 증거자료 남기고 물건 거래로 하면 될 것 같다. 수량이라서 500개 책정이 된다. 파이 챗방에 모더님한테 문의하면 비밀키 노출로 인해 불안해서 가족 계정 문의하는 걸 보면 본인 아이디로 모더님이 적어놓고 가족 간 거래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코어팀 외에도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된다 보네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모더님께 문의 조언 구해보시면 사실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를 직접 설치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저도 예전에 아시겠지만 파이코인 에어드랍을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때는 KYC 인증이 안 될 때지만 제 아내의 계정을 통해 가지고 그 지갑으로 넘겼던 여러분들 그 기억 나실 겁니다. 그때 하나하나 5파이씩 1파이씩 10파이씩 다들 50파이였나요? 한 분은 50파이인가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에 의거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파이코인 저도 그때 이벤트를 진행할 때 모더님과 그다음 PRC 마반장님 뭐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미리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행을 했었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최소한 여러분들이 깔아놓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펑 터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문제 없습니다. 50개씩 3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것들은 결국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된다! 옮겨라! 안 된다! 옮기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모더님의 답변 또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명쾌하게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도 이상거래로 포착을 할지 안 할지 여기서 정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확률이 매우 낮은데 그 낮은 확률이라도 걸리면 머리가 아파질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이게 그냥 옮기는 경우. 사실은 해킹을 가장한 해킹이 아니라 비밀 구절 탈취 우려를 가장해서 다른 데로 옮겼어. 이러면 사실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가족이 없고 나는 5,000개 가지고 있어. 근데 B라는 사람한테 그냥 줄 생각이야. 그래서 B라는 사람 현금 그래 A 너한테 뒷돈으로 그냥 5천만 원 챙겨줄게. 1파이당 만원을 쳐서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5천만 원을 받았어. 그래 A가 5천만 원 B한테 옮길 때 뭐라고 메모를 써놓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비밀구달 탈취 우려로 인해서 옮겼다. 가족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이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 먼 친척인지 사돈의 팔촌인지 그런 거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제출을 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또 리에이스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또 남탓충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지만 양심껏 알아서 해야 되고 나중에 대신에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플루언서인 리에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안 하겠죠. 왜? 이렇게 나중에 했다가 내가 괜히 문제 되면은 이랬을 때 저는 도저히 더 이상 파이코인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못해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하려면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비밀 구조를 탈취당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파일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파이코인을 찍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원동력이 없고 힘이 없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파이코인을 늘 조심해서 다룰 수밖에 없고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누군가한테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자체는 또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걸로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모든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전 세계 공용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은 물 건너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막 조미 쑤셔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 그냥 차라리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메인넷 끝나고 하세요. 메인넷 끝나고. 메인넷 이후에는 통제권 없습니다. 메인넷 이후에 내가 현금을 뭐 1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고 1억을 주고 뭐 파이코인은 그냥 너 선물 줄게 해서 싸버렸어.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완전 정신병자 프로젝트예요. 그럴 일이 0%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통지를 한다? 그 프로젝트는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들은 상장도 절대 못하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해가지고 막 마음 급하게 마음 졸이면서 옮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막상 파이코인 지금 옮기는 거 몇 초 걸립니까? 1분도 안 걸려요. 뭐 몇 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옮기면 바로 받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냥 파이코인 자체가 지금 내가 옮기는 거에 대한 고민 이런 생각할 필요에는 해킹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이야 지금 미리 손을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메인넷 이후에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옮겨요. 그거는 코어팀이 뭐라 할 수도 없고 코어팀 할아버지나 뭐 일반적인 모더분들이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자유롭게 옮기면 되지. 뭐 지금 미리 옮겨놔봐야 여러분들 몇 초 차이로 판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손해가 된다 또는 큰 이득이 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이번 영상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어떤 의견이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례를 한번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